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3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교주입니다. 이근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왔는데 네. 각자 일이 바빠가지고 그 만나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만났는데 녹음을 3주째 만에 우리가 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빠진 거 자랑해야지 하고 딱 왔는데 대표님이 딱 등장을 하는데 무슨 방건조 오징어가 돼가지고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다 바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에는 바쁘다고 배 나오더만. 그것은 덜 바빴던 거지. 이거 과로의 정도를 먹는 속도가 못 따라가야 된다. 그럼요. 저도 요새 좀 신압으로 좀 쌀이를 어떻게 할까요? 쌍시오드. 쌀 드세요? 쌀이 없어요? 쌀을 못 먹고 있습니다. 왜? 신압으로 살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뭐 전 될 것도 아니네요. 쌀 대신 술 먹는구나. 술도 잘 못 먹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제일 바빴던 걸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전 잠 못 잘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설마 포도당 주사익으로 좀 하루하루 연명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제 연일 요새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느라고 50견이 왔어요. 음식하는데 50견이 왜 와요? 자세가 나쁜가 보지. 50이 와서 50견이 온 거죠? 근데 그 50견이 나 잘 몰라. 그런 말 있잖아. 나이가 50이 되면 그게 50대에 많이 온다 해서 50견이래요. 어깨견 짰어. 진짜로. 네. 정말 50대에 많이 오는 그 질병이라고 어깨 질병이라고 50견이래요. 그렇군요. 50대 힙한 질병. 일찍 50대 걸리면 진짜 힙한 거지. 그러니까 50대에게는 최신 트렌드잖아. 그런 트렌드 안 따르고 싶고요. 아니 뭐 슬픈 트렌드긴 하지만 그래도 최신이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홍 작가님 힙하시네요. 때에 맞춰서 왔네요. 죽을래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병역의 의무 같은 거 같지 않을까? 아니에요. 50대 되신 분은 아이고 50대면 이제 뭐 시작이지 뭐 이러면서. 다양한 나이 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게 동화 시리즈를 하고 저희가 네. 특집을 하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만났더니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이게 아직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향하신 홍대선 씨는 말을 삼가해 주세요. 전향이요? 네. 제가 어디로 전향했죠? 그런 저도 댓글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로 내가 그건 또 못 봤나 보다. 못 봤어? 과거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전향했대. 그리고 외구의 무리에 내가 전향을 해서 몰라. 보수의 품에 이렇게 들어오시니 안락하지. 저는 이번에 그런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저희가 이거 말고 예전에 유신 특집 때 우리 하면 다 했잖아요. 그때 심지어 그치.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랑 김재규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때 반응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근데 사실 철저한 이제 문명이었죠. 도발적인 거는 따지고 보면 진영 논리에서 도발적인 그때가 더 도발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시끄러운 거 보면은 우리 그때는 진짜 대표님 삐처리 해주세요. 진짜 우리 였구나. 근데 나경원은 만큼은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토착 왜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분은 알겠어요. 그 나경원은 공인이고 요새 보니까 잘못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 욕해도 돼요.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욕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잘못 오용된 단어를 꺼내 쓰는 거는 한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에 대해서 그에 역사 속에 관련된 쓰러져간 정말 많은 분들에 분들을 대한 무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혐오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로 나경원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저희 나경원 씨 퓨리오사처럼 머리 깎았어요? 아니요. 이번에 제가 금방 기사 보니까 10분이 깎는다고 했는데 그중 6분이 안 나오셨대요. 나경원 4명만 씨가 삭발하셨대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이게 컨템퍼를 잃은 게 이때 깎아줘야 돼? 이때 딱 깎고 나경원 씨 좀 인물이 좋잖아요. 이게 사실 이때 중년 여성이 그걸 딱 깎는 순간 진짜 퓨리오사 이거 딱 그건데 눈에 칠도 해? 그렇지. 근데 그럼 잠깐만 퓨리오사면 임모탈도 해줘야 되는데 임모탈 후보 누굽니까? 이게 좋아. 근데 솔직히 난 이런 말 하고 싶던데 임모탈은 문희상 의원이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분장에 들어가는 아니 이거 품이- 절대 외모로만 얘기하는 거야. 분장에 들어가는 품이 제일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 문희상 이 얼굴에서 이미 귀신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그분이 임모탈. 그분이 이제 문모탈로. 문모탈. 그다음에 나경원은 이제 그 퓨리오사, 주어오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어오사 입에 잘 안 붙는다. 나리오사. 나리오사가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 주워 다. 나는 오늘 할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난 웃긴 게 말이나 그렇게 하지. 오늘 거기 안 뭐 했잖아. 안 할 거면 왜 이렇게 폼을 잡았어요? 아이 진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거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멋쟁이가 이게 사람이 정말 그런 게 정치도 연예인과 비슷해서 이게 멋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우리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디그니티 아닙니까? 디그니티. 아니 근데 대표님은 영어 발음할 때 디그니티 아니야 디그니티. 그런데 나 연구 오빠 온 줄. 대표님 이터니티 지금 방금 해봐. 이더니티. 잘하네. 어쨌든 마이 도터. 디그니티. 자, 어린 더 디그니티. 워터. 예. 디그니티가 없잖아 이 양반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이 없는 거야. 이게 멋이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 아니, 뭐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멋 이코르 존엄은 아닌데 멋이 그렇게 철저하게 없잖아요. 그 존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이라는 게 사람이 잘못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욕도 먹을 수 있고 혹은 찍었는데 잘못된 진영으로 이렇게 이지선다를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본인 하는 게 나름인데 멋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영삼이 형이 삼당 왔다 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 그런 워딩은 남기잖아. 그 워딩도 멋있었지만 진짜 지켰어. 우리 주로 얘기하는 가오. 작살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왜냐면 그게 뭐 옛날 구태 정치인들의 그 폼생폼사라고들 또 그 나쁘게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직업의 어떤 직업적인 속성의 하나라고 난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너무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흠인 것 같아. 옛날엔 근데 김영삼 YS 영삼홍 있잖아요. 그분 이제 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나중에 호랑이를 잡았잖아요. 그 호랑이를 무슨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해서 잡은 게 아니라 무슨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빼가지고 야 진짜 너무했어.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세, 막무가내 이런 거는 또 자기가 한 말도 지키고 그분이 스나이퍼 타입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말을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깎는데 해놓고 오늘 뭡니까 이게? 영삼이 형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나와서는 안 되는데 도지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가 그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네.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한 것 중에 정치적으로 압축 성장을 한 것도 영삼형의 공이 크죠. 그분은 민주화를 이루는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압축 성장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투쟁한다고 하는 거 보고 있으니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니네 진짜 우습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하여간 좀 나는 왜냐면 이번에 머리를 좀 나경원 씨가 좀 예쁘게 깎으면은 난 그게 좀 멋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앞으로의 자산이 또 됐겠죠. 근데 하는 거 보고 이게 좀 이렇게 디그니티가 없는 거야. 정치가 어차피 없는 빛 건지, 아닙니까? 뭐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수 뭐 나다르크 어쩌고 그래가지고 보수 언론이 이미 띄워줬잖아. 그치. 오늘 깎기만 했으면 빵빠레 터트려 주려고 에너지 게이지를 이제 쫙 올려놨는데 앞으로 꽃길 걸으시는 아니, 건데. 오늘 깎으면 진짜 어르신들 운다니까. 그럼. 저렇게 고운 사람을 저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그치. 또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에 그게 임팩트가 더 크잖아요. 그래도 나경 씨 좀 이렇게 그런 왠지 꽃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그런 또 좀 그런 외모가 있으니까. 실제도 그러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우리 동네 진사댁 아시지 뭐. 그것까지 감수를 했으면 그럼.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그쪽 자산이라는 계열에서는 게 흔히 말하는 정치적 됐을 텐데 자산이죠 생기는 거지. 하늘 수 없죠 뭐. 그래 이렇게 감이 없으니 지금 민주당 있잖아요. 청와대 민주당의 최대 우군은 자한당이에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이거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틈을 안 줘요. 그 외에 독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독전 내용이 사실은 자기를 사칭하는 이거 스포입니다. 10초 뒤로 가서 자기를 사칭하는 차승원을 응징하는 유준열의 얘기인데 유준열 씨가 자기를 사칭하는 건 둘째치고 하면서 차승원 씨한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이건 뭐 센스도 없고 감각도 없고 뭐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잘생겼으면 됐지 뭐. 거기 차승원은 잘생기기가 됐다. 아니 나경원도 잘생겼잖아. 미모는 있죠. 타고나. 아니 게 류지열 씨가 얘기하기에. 근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 방금 어쨌든 안 잘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으셨답니다 6명이. 아니 그 너무 난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난 대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 많이 봤어. 멋없는 애들은 진짜 젊어도 멋없어. 봐봐요.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론적인 면에서 위기일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언제나 더 끔찍하게 멍청한 짓을 해줌으로써 그 극적인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자한당 의원들 이해가 안 가는 거. 좋은 왜 페이스 저러지? 메이커네요. 좋네요. 좋은 페이스 메이커네요. 자한당이 옛날에 총풍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 되면 총 쏴달라고. 비로가 지금 해주나 보지 뭐. 그치. 때 되면 총 쏴주고. 이상하게 때 되면 그렇게 북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때 되면 지금 민주당에게 총 쏴주고 민주당 지지율 유지시켜주고 하나 보지 뭐. 둘이 뭐 있나 보지 뭐. 굉장히 대승적인 정당이 됐다. 네. 여하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느라고 인터넷 같은 걸 잘 안 했는데 네. 그저께 그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사나가 우리 사나. 대역죄인이 돼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거 또 느꼈지. 역시 아날람은 역시 미래 스포 방송이구나. 여러분 49화로 가가지고 49의 3부를 들어보시면 천황과 일왕에 대한 내 마음속의 그거를 좀 한번 들으시고 우리 또 박 박사가 나와서 얘기했던 외키 외랑뚱이 에피소드를 그거랑 같이 곁들여서 들으신다면 이 사태의 전말을 우리가 벌써 3년 전에 얘기했더라. 그럼요. 우리 너무 앞서가서 뭐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주인 제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예언, 예측력 뭐 이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비 이건 뭐 이런 센스도 없고 감각도 자, 웃나? 우리 본론 얘기할까요? 그 사나 얘기 좀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쟁점이 있으면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문제의 소지, 오해의 여지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까고 싶은 거지 뭐. 그러니까 뭘로 뭐 쉴드를 치든 뭐라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욕하고 조차 싶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난 솔직히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저는 제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가는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들이냐면 욕망이 강한 여자들이에요. 욕망이 강해서 난 꼭 성공할 거야라는 마음이 드글거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질문. 그런 분들은 실수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그리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중력이 끝까지 있어서.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가고 프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모래 이런 게 없어. 책 잡힐 일을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사나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구설수가 누가 삐처리하게 가 아니고 사나라고 라는 말에 약간 했어. 그래서 막상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글에서 단 하나의 쟁점도 발견할 수가 없는 저도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이론어치라도 왜 쟁점이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여지라도 있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나 사나구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없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래서 없는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난 너무 놀란 거야. 나도.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는 안 할 것 안할 것 같더라고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까지 딱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난 진짜 깜짝 놀랐고 어쨌든 훌륭한 어떤 그런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고를 안 쳤는데도 사고를 친 셈 우겨서 몰아가서 혐오를 할 거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가 싫다는 내 기분이 나쁘다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근데 방금 그 얘기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옛날 사연 때 그 네. 얘기했었어. 사과를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사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구한테 외주를 주었는데 그 얘기요. 사과를 상대방 마음 풀릴 때까지 해야죠. 그건 맞죠. 근데 맞는데 그리고 계속 내가 사과할 의향은 있다는데 근데 상대가 내가 사과하는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너님의 사돈의 팔촌에 나 모든 것까지 다 싸잡아서 이렇게 사과를 안 받으려고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도 그냥 내 기분이 좀 상했어.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사과를 못 받아주겠어로 끝내야지. 상대방이 내가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랄까 이거는 지금 어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기분 나쁠 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내 기분이 나쁘다고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내가 기분 풀 때 사과해야지. 눈 깔고 있어야지. 아니 실제 그런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태도를 얘기한 건데 아예 그렇게 쓴 얘기들 있죠. 그쵸. 이게 지금 게시판에 있다니까요. 내 기분이 나쁜 걸 어떡하냐. 그치. 어떡해요. 그건 그냥 네 기분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기분이 나쁠 때는 난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은 그거 혹시 내 기분인 거예요? 라는 거.
진짜 내 기분일까? 그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모듈화된 사고방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대표님이 이럴 때 모듈화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는 이제 의식적 분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분노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쓰는 말의 표현이 되게 똑같아. 워딩이.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말을 그대로 이식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분노라기보다는 자기가 분노했다고 믿는 거죠 지금. 혹은 왜냐면 그 표현들 있죠. 이게 복붙이라니까 지금. 그것이 분노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분노해도 되는 자연스럽게. 라는 거지. 그 분노의 이유들 나는 이래서 분노한다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본이 잘못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그럼 일본이 아니라 사나가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깔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나의 대역죄라는 거는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지금 문제가. 감히 한국에서 데뷔해갖고 한국에서 돈 벌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잖아. 나 그것도 웃긴 게 우리가 얘기했잖아. 한국 아이돌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인 남자를 외놈이라고 부르고 일본 여자를 외년이라고 부르고 진짜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대상화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때 외랑동 얘기하면서 박 박사님이 그 V앱으로 왜 모모 사나 씨가 미나 씨랑 일본어로 한 20분 정도 한 걸로 난리 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난리친 분들 아닌가? 아니야. 또 달라?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더 심한 건 맞아요. 원래 네가 밉다에 가깝다라고 나는 보고 잘 걸렸다 패주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안 하려면 49. 내가 지금 사나 걱정할 때가 아니고 사나는 어차피 우리보다 잘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방송이 잘났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49에 3부를 드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국뽕을 안 차로 자뻑이 자꾸 그쵸. 그런 거니까 네. 뭐 그 다른 거 뭐 저희가 뭐 사나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겠지. 사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못했나 보지. 뭐야 이거? 우리가 국뽕은 아니어도 우리 안할람뽕. 저희는 자뻑은 차는 사람들. 자, 그럼 이제 어떤 서론은 길었으니까 광고부터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광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나 뭐였지? 남 얘기몰 페이스북 아직 뭐 대마시안 3주 만에 한다고 이러는 거 봐라. NAMYEGI.com에서 링크 타고 가시거나요. 여러분 대마시안 샵입니다. 네, 대마시안에서 달마시안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죠. 아직도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마시안 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저희 아날람 클릭해 주시고요. kr.hotel.com/베스트 쿠폰으로 가시면 제 지금 섞였어요. 호텔 예약할 땐 가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 오시고요. 유튜브 구독, 청취, 좋아요, 하트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오랜만에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과 만나는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저희 또 저희를 사랑하고 애정해 주실 분들은 저희가 어떤 성향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저희 영화 얘기 많이들 좋아하시니까요. 영화 얘기를 공개 녹음을 할까 하거든요. 뭐 대관을 해서 저희랑 영화를 함께 보시고 그 후에 저희가 또 녹음을 하고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관을 몇 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해야 될지. 이게 뭐 50석도 있고 뭐 200석도 있고 막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쯤 오실지 저희가 감이 안 잡혀서요. 몇 분이나 오실지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폼에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까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토요일 오후쯤으로 할 예정이고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리고 유료로 진행할 건데 뭐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유료로 진행할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오. 자, 다음 주소를 잘 들어주세요. bit.ly/숫자 2 JHKMF 숫자 5 됐죠, 여러분?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리와인드 10초 하시면 됩니다. 네, 공지로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군데 공지도 올릴 테지만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팟빵 게시판이나 이런 데 다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불러드렸고요.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흑인민권 얘기해볼까요? 그러시죠.
자, 그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현대예요. 드디어 현대인 거죠. 그 전까지는 미국에 이제 미국사가 사실 다 근대사란 말이에요. 서양 근대사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이제 현대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는 미국이 이겼어요. 북군이. 그래서 흑인 노예들 다 해방시켰어요. 정의가 구현됐고 이제 미국 내에 더 이상의 노예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있으면 편리한 산업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법적인 노예는 아니에요. 아닌데 실질적인 현실적으로는 노예와 다름없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미국인들은 찾게 돼요. 우리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표현을 우리도 많이 썼는데 바나나 리퍼블릭, 이게 바나나는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농업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외국계 회사에 국민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전체가 거의 그 회사의 뭡니까? 플랜테이션 농장화된 국가 있죠. 거대 농장화된 국가죠. 예, 이거를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게 진행됐던 나라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젊은 미국인 그 과일 사업가가 들어가가지고 과일 재배 독점권을 따낸 후에 과테말라의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일개 회사의 노예 상태로 전락시켜요. 온 나라를 과수원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이후에 노예 노동에 더 이상 이제 미국인들은 다 평등해야 되니까 외국 땅, 외국 국민, 외국 자원 외주 주는 거죠. 아웃소싱 아닙니까? 아웃소싱. 그치, 그리고 아웃소싱. 이거는 팽창주의이기도 하죠. 그쵸. 네. 아웃소싱으로 하죠.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외국 국민이 노동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노동하는데 똑바로 안 움직여? 이러면서 채찍질하는 감독관도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책임은 외국 정부가 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나라 땅에서 했으니까요.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라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하고 밀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한반도를 가져가고 기분 나쁘게 말이야.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겠다. 사나한테 화내면 하네. 아, 그럼 미국한테도 화내야 되겠네, 지금. 갑자기. 어벤져스 내한할 때 왜 노글리의 학살 현장에 가서 참배부터 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거. 아직 미국인 아이돌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진짜 미국인들 너무해. 진짜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식민지가 필리핀이 되고 나서 미국은 이제 플랜테이션 실질적 노예 노동 요거를 필리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필리핀 넓잖아요. 다바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바오라는 지역에서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때 미국 자본에 의해서 정착된 게 지금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노예 노동으로 굉장히 싼 값에 바나나 이런 것들이 생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바나나 90%가 필리핀 다바오에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떻게든 그 2차 대전 이후에 각자 국민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그냥 좌초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걸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왜 너무 덥고 너무 추운데 왜 그래? 옛날부터 이 딜레마가 풍요의 저주,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떤 너무 기후나 그런 것들로 너무 풍요롭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뭐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상 누구 편이 되는 순간 애매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남들이 다 주시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뭐 분란도 많았지만 피곤해진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뭐 추정되는 금액으로 보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주었던 금액이 네. 전후에 러시아가 주변 그 자기 동유럽 공산국가, 동유럽 국가들에게 줬던 금액과 맞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하나가 다 받은 금액이. 우리는 그리고 먼저 갚을만하네. 우리나라와 같은 수혜, 우리는 그거잖아요. 나만 너네 북한 꼭 이겨야 돼. 그거는 이제 서독도. 그러니까. 그쵸. 너네 동독 꼭 이겨야 돼.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저쪽 그렇다고 해서 종교도 또 민족 종교를 뭐 대단하게 그쵸. 또 무슨 이슬람이니 뭐 그런 것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절묘한 이슬람교가 있어서 막 그 동네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자원이 많아서 바나나만 잘할까 니네 그럼 바나나만 커피나 아무거나 생산해서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것도 아닌 애매한 근데 가만히 냅두자니 저쪽 남의 나라 편 될 것만 같고 저 반성해요. 왜요? 우리 요새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맨날 미세먼지라 갖고 뭐 있던 데다가 털을 잡아서 했는데 환웅이 이 새끼 했는데 어머 제가 반성합니다. 근데 자원의 저주는 정말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금광이 아직 금이 매장량이 남아있을 때는 그때 이제 구한말에 미국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제 일본인 사건들 와가지고 이렇게 막 파서 그냥 그 금을 해외로 유출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금방 동났어요. 네.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땅엔 뭐가 더 이상 없으니까 방치가 되고 착취하러 오는 어떤 자본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조의 대상만 됐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필리핀은 말이죠. 땅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쵸.
2모작 3모작 하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필리핀 전체가 바나나 리퍼블릭은 아니어도 바나나 시티, 음. 바나나 지역은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바오고. 그래서 플랜테이션 노예노동 시스템 필리핀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마 이게 가장 편하게 유튜브 들어와서 극한 직업 필리핀 바나나 농장 치시면 아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거기는 바나나 레일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바나나를 다 레일로 옮겨요. 네. 근데 저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거 보고. 네. 레일이면 자동이어야 되잖아. 사람이 끄는데 반수동 아니야 이거 지금. 자, 자본의 입장에서 사람이 더 싸요. 아, 수동 레일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예. 어. 자, 그 바나나 레일 시스템은 원래 중남미에 원래 정착이 됐었던 거예요. 그 필리핀에도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바나나 말이죠. 의외로 바나나가 약간 이게 좀 애매한데 자라는 작물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평지에 그 사람들이 사는 두거지까지는 옮기는 시간이 원래 좀 걸리는 작물이에요. 이거를 그냥 산과 들을 거쳐서 다 레일 시스템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력의 값어치는 떨어지죠. 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량의 바나나를 옮길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하는 게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투입되는 인력비가 자본의 입장에서 적어지는 거지 사람값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정장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면서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받아요. 이거는 풍요롭기 때문이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정착돼서 무한정 바나나가 생산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하는 필리핀 바나나 노동자들은 바나나를 못 먹어요. 비싸서. 자기들이 수확하는. 네. 그들에겐 바나나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수출해야 되니까 비싼 거죠. 그런데 필리핀보다 제가 이제 동남아를 다니면서 라오스라는 나라에도 굉장히 여러 번 갔는데 필리핀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땅도 척박하고 그다음에 그 바나나가 있지만 바나나 나무 그루 수도 정말 말과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적은 라오스란 나라에서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이 없어요. 플랜테이션 시스템이 정착하기에는 라오스는 너무 척박해요. 라오스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산지도 많고. 산지도 많고. 네. 그러니까 기온도 좀 오락가락하고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웃집 나무에 열린 바나나 그냥 주인한테 목례하고 다 따먹어요.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 거군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서 이게 풍요의 저주라는 거죠. 그 상감님께 왕에게 진상했던 품목들이 다 있었잖아요. 곡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주도 곡물 당연히 귤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주도 목사가 제주도 혐오를 멈춰주세요. 아니 귤이 많이 난다고요. 귤은 유일하게 제주도 났으니까 그래서 귤을 당연히 진상을 했는데 당시에 목사들 그 제주 목사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서 처음에 귤이 열렸을 때 익기 전에 열렸을 때 개수를 헤아려서 나중에 딸 때 이것보다 적으면은 더 돈으로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횡포가 심했대요. 근데 이게 익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고 못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닌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비바람 몰아치고 막 이런.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못 살겠으니까 밤에 몰래 뜨거운 물을 나무에 뿌리에 부어서 그러니까 나무를 고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착취가 심해서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바나나 리퍼블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무한정 뽑아 먹으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그 나무가 없는 게 나은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척박하고 별거 아닌 라오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훨씬 바나나를 먹을 수 있고 과일을 먹고 행복한 거예요. 그 플랜테이션 그 농업에 착취당하진 않았다. 아 그럼요. 차치당할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풍요로워서 그 선진국 자본의 바나나 리퍼블릭으로 만약에 전락했다. 그러면 일제시대 그 소작농민들의 비참한 삶 하이퍼 버전이 돼요. 아마 감도 못 따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케이팝 리퍼블릭입니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 나무에서 내 열려요? 오늘 빌보드 탔단 말이야. 아, 그치 맞아. 자, 그래서 미국 내 인종을 거쳐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도 보장이 된 반면에 네. 이제 착취는 아예 외국으로 가서 팽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국내 착취가 끝나면 또 이제 해외에서 착취할 거리를 원하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의 또 특이한 점. 요새 그 미국 관련해서 미국을 조롱하는 가장 유명한 나인개그나 4채널 이런 데 짤방이 어디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그 나라에 민주주의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누가 석유 나는 소리를 내었어. 그 독백을 하는 게 그 미국 흰머리 독수리 있죠. 그거거든요. 네. 그 최근에 저는 본 거 그 개그 다른 또 밈으로 본 게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유화에 오일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그 물감도 되게 치닥치닥 바르고 그때 미국인들이 이 지금 여기 고흐의 그림에서 오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공기로 그림을 침공했을 거라고. 그런 것도 그거야.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Sounds like they need some democracy. Some democracy. 무식하게 고호에게 민주화를 시킨다. 이건 일베식의 표현이긴 한데 고호가 민주화 당했겠는데. 맞아. 요게 이렇게 세상이 참 이게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
자기 국민, 자기 시민, 자기 나라 안에서의 시민 간의 평등과 어떤 이런 정의를 구현할 때는 옛날에 로마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착취가 국내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네. 언제나 이제 그 주변 외국 이민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게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사이즈가 커서 또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발견해 본 적이 없는 단위로 이제 미국이 네. 커진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속성 아니냐겠냐 이거지. 어디까지 금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 우리, 내 가족, 내 뭐뭐야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그 금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밖에 있는 어떤 타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국가의 속성 아니겠느냐 싶은 거예요. 국가의 속성이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사회동포랍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라면야 저기 아프리카 소말리아 친구도 내 사돈의 팔촌인 셈 치고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정의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국민에게 가장 건전한 국가는 사실 국민에게 잘하고 그쵸. 외국에서 밖에서 죄 짓는 국가예요. 그렇죠. 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인류가 뭐 그런 개념은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좋은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할 만한 제도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홍 작가님이 했던 말을 잘하면 이게 우리가 8, 90년대 했던 레토릭이란 말이야. 미제국주의가. 그렇죠. 미제국주의. 근데 이게 그 말이 일견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 싸잡고 그게 국가의 속성.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그 진보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터키에 가서 쿠르드족 학살하실 때 편하시라고 탱크 팔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게 또 우리의 이득이 된 것도 맞잖아요. 그럼. 왜냐면 지금 뭐 반도체 그게 좀 줄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재용 회장 만나서 뭐 했다며.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결국은 재벌의 편에 들어선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처럼 어쨌든 주요 수입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외부로 나가고 뭐 아웃소싱에 누구한테 팔아먹고 뭐 어쨌든 외국과의 교역 속에서 뭔가 이득을 취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이런 류의 속성들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쨌든 돈을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게 미국 놈들이 너무 나빠서 라고 그렇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만의 특정한 속성이 아니고 그렇죠. 제국의 속성이고 그 이전에 국가의 속성이죠.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강대국이거나 제국이 못 돼서지. 그럼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국가의 속성이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는 거죠. 아직 못한 국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미국의 방식을처럼 개발이 아직 안 됐을 때 좀 더 지능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방식을 몰랐을 때 이 전 단계가 바로 2차 대전, 1, 2차 대전의 결과였잖아요. 제국주의였잖아요. 맞아요. 남의 영토를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 2등 국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아웃소싱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때는. 했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전 단계, 더 전근대적인 단계가 우리 척준경 특집에서 얘기했던 고려가 여진족들 상대로 그 민가 부락들 다 불지르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사로잡히거나 귀순하거나 한 여진족들은 뭐 백정 같은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 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옆에서 양념참 치냐면 이거를 안 하면은 미 제국주의 나쁜 놈이 되는 순간 우리 전에 선배님들 우리 운동권 선배님들 빠지셨던 우리는 평화롭고 백인민족이라는 이 반대 대항에 우리를 논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한 번도 어딜 침공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민족. 그래놓고 만주는 꼭 찾재. 뭐 하는 거야. 광개토 대왕 칭송하고. 또 오랜만에 하겠냐. 하나만 합시다. 그게 사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웃겨.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거든요. 네. 뜨거운 남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오케이. 뜨거운 남도에서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광활한 만주벌판. 맞아. 맞다. 근데 거기가 가장 고음이 올라가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나도 부르면 좀 웃기긴 한데 좋아하는 노래라서 부르긴 하는데 광활한 만주벌판이 언제부터 우리 거였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의문인 거예요. 그럼 광개토 대왕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 대체? 잘했겠지. 잘했겠지. 우리 어디 침략도 안 하고 우리가 침공도 안 했다는데. 몇백 년 거의 1000년이 지나서도 기억나는 이름이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침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영토를 넓혔다. 이빨만 털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순백에 순수하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혈통이 아름답게 그런 건 없다라는 거. 그거야말로 신화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이 미국 역사 타자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미국 놈들 진짜 한심하고만. 그리고 진짜 상조 못할 종자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문호
네. 중에 굉장히 그 정신 세계가 이제 좀 독특하신 그러나 이제 문학실용 존경을 받으실 만한 이 박경리라는 대문호가 계십니다. 아우 박경리 대문호 대단하시죠. 네. 예, 이분이 되게 웃긴 게 일본 학자들한테 일본의 인문학과 한국의 인문학을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일본은 인문학이 원래 없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죽음의 미학 이런 것밖에 굉장히 얄팍하고 어떤 깊이도 없고 일본 천박하다고. 그러니까 인문학의 깊이는 원래 조선에는 있었다고. 어디 엉길러 그러냐? 일본 사람들 특징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박경리 너무 꼿꼿하게 말하니까 이분이 그 제노픈 양반가의 또 후손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의 야마토 나대십니다. 귀담아 듣자. 그러면서 막 일본 문호들이 과연 옳은 말이다 막 이러면서 이 양반들이 이게 한일 합작으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박경리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일본 문학은 그 참바라가 영화 참바라뿐만 아니라 17세기 18세기부터 또 참바라 문학이 있었어요. 참바라 그러니까 차는 찬찬 칼 챙챙 바라는 댕강댕강.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팔다리가 댕강댕강한다. 일본은 이제 그 일본어를 쓰니까. 네. 그러니까 액션물, 피가 낭자한 무협 액션물 소설을 참바라 소설이 원래 일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슨 잡기, 무슨 록 이런 소설들은 다 이제 박경리 선생님 같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다 이 삶의 중요성, 그다음에 가족주의, 그다음에 다 시어머니 고생하다가 고부 갈등 해결하고 화해, 상생 이런 걸로 나아가지 않냐. 이게 얼마나 건전한 이 땅에 이 토지 위에 서 있는 그분이 또 대표적인 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의 참바라서를 비교가 되냐. 이게 그 두 민족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 18세기 조선에서 가장 히트한 소설이 삼랑전, 이 사부로전이라고 일본의 참바라 소설 번역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도 맨날 분만 잡고 있다가 이 화끈한 액션물 재밌잖아요. 소설이 번역돼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 전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사신이 일본에 가면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사부로라는 주인공이 아주 고독한 사무라이 검객으로 살다가 아주 그 장렬한 최후를 맞는 고독한 죽음을 맞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실제 지명이에요. 그래서 사신들이 업무 보러 갈 때 거기를 꼭 들러서 갔어요. 사진 찍고. 근데 사진을 옛날에 셀카를 못 찍으니까 삼랑이 죽은 곳에 오니 나무에 파 누구 시한수 왔다가 지어야지. 시한수 지어서 그 시 갖고 가서 나 거기서 시 지었다. 그래 마치 한류 드라마 팬이 나무에 대선이 왔다가 하면 써놔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드라마에 나온 장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삼랑전이 우리나라에서 대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니 박완서 선생님 왜 우리는 박완서입니다. 박경리 선생님 왜 어찌하여 우리 조사님들은 그런 소설에 열광을 하였나이까. 박경리 선생님 토지 읽어보면 진짜 박경리 매트릭스인 게요. 매트릭스. 왜냐면은 그 주인공 서희 빼고 주인공이 괴롭히러 나오는 사람들이 네. 말투랑 하는 짓이 다 똑같은데 계속 인물이 바뀌어. 스미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스미스야. 다 스미스인데 계속 똑같은 말투랑 똑같은 행동을 해. 그리고 근데 아가씨에게 또 아가씨에게 당하는 넘봐. 근데 그리고 결국 싸대기 한 듯이 맞는데 근데 거기 서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예요. 스칼렛 오하라 KKK 좋아하시는. 그 멜라니가 아니야, 그거 원래 원작에 있어. 아, 진짜? 스칼렛 오하라고 죄송합니다. 그 도저히 보면은 나 솔직히 이런 기분밖에 안 들어. 오죽하면 양반들에게 착취당하고 이러다가 동학 농민 같은 우리 저번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친일까지 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강요했을까가 아니라 친일이나 한 놈들이었으니까 원래 상놈이었던 거 아닐까? 그런 류다. 이런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토지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묘한 계급주의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건 명작입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그때의 실상을 사람들 사는 삶을 잘 볼 수 있죠. 그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예술적인 명작은 있어요. 네. 토지에 관해서는 연세대 공문과 명예교수이신 김철 교수님의 논문 중에 그 민족 멜로드라마의 역적들, 악역들이라는 그 토지에 관계된 논문 같은 게 있습니다. 논문이라면 작은 어떤 글인데 네. 토지의 일본인이라는 건데 이 글이 재밌어요. 방금 제가 말한 이거 매트릭스 아니냐라는 거를 굉장히 어쨌든 국문학 교수님이니까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뜯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토지라는 소설이 이게 개인의 상상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비판적으로 쓰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구조 자체가 일본이라는 걸 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치고 너무 좀 개인적으로 보기엔 조악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판하신 건데 그 글이 되게 재밌거든요. 왜 토지가 이 모양인가. 근데 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로워요. 다시 한번 제목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민족 멜로드라마의 악역들.
네. 아, 대쉬? 제목도 마음에 든다. 어. 대쉬 토지의 일본인. 김철 교수님. 김철 교수님. 진짜 딱 그거다. 매트릭스의 스미스. 네, 그래서 네. 왜냐면 이분의 저 말했던 그 논지가 여기 그때에서 나와요. 네. 아니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연재됐다고 뭐 이런 거를 우리처럼 드립인데 우리는 네. 학적 용어로 이제 점잖게 말씀을 하시죠. 네. 참고 되시라 봅니다. 네. 자,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자, 흑인들에 대한 인식은 남북전쟁 기와 남북전쟁 이후 흑인들이 해방된 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시대가 변하면 위치도 변하고 서로 바라보는 인식도 변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남북전쟁기 때 흑인들에 대한 인식 가장 쟁점이 됐던 거,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자, 지금은 흑인이 흑인에게 만약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 너 톰 아저씨 엉클 톰이라고 부르면 엄청난 모욕이죠. 백인들한테 알랑방귀 끼는, 백인 밑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빌붙어 있는, 혹은 뭐 백인의 조력자 정도, 뭐 이 정도의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에인말이라는 영화를 보면 에미넴 백인 도와주는 네. 그 흑인 DJ 그 삼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엉클톰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건 좀 너한테 너무 심한데, 약간 이런 표정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엉클톰은 처음 소설로 쓰여져서 미국과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때는 흑인의 인권을 견인했어요. 그쵸. 흑인도 이러한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고독을 느끼고 흑인의 비극도 정말 하나의 인간의 오롯한 비극이라는 점을 보여준 소설이었잖아요. 그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소설이었어요. 이게 남부 쪽에서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제가 있고 노예들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자세한 실상을 몰랐는데 엉클토스 케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실제로 있는 일들만 거의 다루다 보니까 이 정도 역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엉클톰은 노예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흑인들이 보기에는 엉클톰의 행동들, 사고방식, 주인집 도련님들에 대한 그 친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클톰이라고 하는 거, 이 소설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흑인들은 좀 찝찝하거나 불쾌해해요. 그러니까 엉클톰이라고 부르는 게 욕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가 시혜적인 태도를 현대에 와서 그 태도는 너의 시각은 시혜적이야. 너무 동정적이야. 누구를 동정하고 있어. 우열이 갈라져 있어. 이런 말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시혜적 시선이 과연 부도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한번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혜적인 것에 대해서 뭐 시혜적인 것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에서 위계가 생겨서 누군가가 누구한테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그러니까 동정하지 마. 동정받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할 수는 있죠. 돈으로 내놔. 근데 뭐 왜? 근데 돈으로 주세요. 그냥. 동정도 좋은 공감이고 그 비공감, 음. 무공감보다는 나은 단계의 어떤 그거예요. 그럼요. 그 시혜가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했었다. 그 누굽니까 리빙스턴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시대적 한계는 있을지어도 분명히 서 있는 위치, 부지위, 조건 이런 것들이 분명한 차등이 있는 현실에서 그 현실은 잘못됐지만 거기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고 시혜하는 거? 그거는 그거 자체로 착한 거잖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측은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건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PC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박화되다 보면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필요 없어 저리 꺼져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안 통하는 지점에. 그럼 우리 다 혼자 살아야 돼. 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PC는 태도라니까. 저 사람과 나랑 지금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성질을 긁을 필요가 없어. 왜 어떤 대승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뭔 일을 해감에 있어서 크게 결여되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지금 어떤 그게 그 사람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 썩어 빠진 생각이라 하더라도 뇌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씻어주겠어. 그거는 PC가 아니지. 그건 그거대로 폭력인 거잖아요. 브레인워싱. 뇌 드라이클리닝? 뭐 썰렁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세뇌 그 옛날 많이 파졌던 60, 70년대 그 스파이물에서 많이 나왔던 네. 그 뭐 냉전 시대 때 네. 세뇌 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MK 울트라 맞죠? MK 울트라. 그것처럼 세뇌를 하면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강제로 사상이 편향된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어떤 신화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지. 이 사람의 생각을 뼛속까지 고쳐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이렇게 이라든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거나 그 처음에는 그냥 놀이 정도로 끝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싫어지면서 생각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 이제 말종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난 좀 이제는 그쯤 되면 이제 그건 이제 PC가 아니지. 그건 강박이지. 강박이죠. 그건 결벽증이야. 그러니까
태도일 때까지가 PC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교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자, 그렇게 치열하게 인류 보편의 정의를 추구했던 북부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 기득권, 지역주의를 추구했던 남부가 싸워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보와 보편주의가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흑인들이 다 해방이 됐으니까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것 같았죠. 실제로 파라다이스적인 풍경은 일어났어요. 자, 연방 그리고 공화당은 전쟁 끝나고 나서 1877년까지 말이죠. 미 전역을 지배했죠. 이거는 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군정 통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도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남북 전쟁이 이게 프리퀄이라니까 모든 게 남북 전쟁도 남부를 군정으로 통치했어요. 북부가 남부의 군 병력을 주둔시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도 아니야. 그냥 점령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점령군이죠.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서도 공화당 전선 시대가 열리죠. 왜냐하면 북부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리가 없죠. 저 노예제 찬성이 나는 저 인간, 응? 말종들 말이야. 남부에서도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니네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민주당은 원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조금 넘는 시대까지를 미국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쟁 복구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사실 망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새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남부 사람들은 반공화당 정서를 아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가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슬로건, 그 믿음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에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공화당은 전쟁 끝난 다음에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배출했어요. 아름다운 장면이죠. 최초의 흑인 상원은 미국에서 엄청 높은 자리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히람 로즈 레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시시피 주에서 선출됐어요. 공화당의 굉장히 고의적인 그 공천이죠. 전략 공천이죠. 대표적인 노예주니까요. 대표적인 노예주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최초의 하원의원은 레이니라는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선출됐어요. 네. 이것도 전략 공천이죠. 그죠. 그러니까 흑인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노예주 출신 그 백인들 있잖아요. 그 지역구를 아예 흑인이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정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점령군 행세인 거잖아요. 가가지고 감정을 고려 안 한 거죠. 그죠. 그게 점령군 행세인 거지. 아니, 그 감정을 고려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속 시원 안 했을까 북부가. 야지를 매기려고 했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고려 안 해서 하다 보니 흑인 됐네. 너희도 알고 봤더니 흑인들의 이런 어떤 흑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 나도 몰랐네. 이러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머나가 아니잖아. 어머나가 아니고 읍스 이거잖아요. 읍소리 뭐 이런 거잖아. 이거는 야지를 놓은 거지 일부러. 그럼요. 그리고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올라오니까 그렇다 치지만 상원의원은 그 설계에 의해서 딱 꽂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야 미시시피주 이거는 상원의원 앞에 그러니까 흑인 앞에 너네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난 세월을 반성해봐. 흑인이라는 존재가 의원이 된다는 것조차도 용납이 투표권도 못하게 행사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남부 사람들이 잘못했다 쳐요. 혹은 적폐라고 치고 진보적이지 못했다고 쳐요. 그렇다 한들, 나를 패배시키면서 정의를 구원한 세력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야지를 놓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니까. 아니 이게 그 정의를 구현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사과해. 사과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너네 기분 나쁘게 그 의도성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 상원의원 배출 이게 북부에서는 그 뉴욕 타임즈 뭐 이런 진보 언론 뭐 이런 데서는 공화당에서는 이게 진보 시대 변화 이거에 완전 꽂힌 거예요. 야, 진보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꼽혔어. 남부 백인들 니네 보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진보시키고 있는데 고개를 조아리란 말이야. 근데 그 점도 이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통했으니까 남부 전쟁을 해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그런 우리가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저는 그 점에서는 또 이해가. 그런데 북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충격 효과가 크잖아요. 그리고 북부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벤져스의 시빌 워를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둘이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우는데 싸우더라도 인피니티 워 때 보면 어쨌든 만나잖아요. 좀 어색하지만 네. 같이 살아간다라는 전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 거지.
미개한 거지. 미개한 놈들을 내가 정의 구현해 준 거지. 전쟁 민주화.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개한 놈 정의 구현해 준 거. 그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지. 아이언맨 때리고 갈 때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 그 말 하잖아요. 윈터 솔저에서 아니 그 시비로에서 그거 우리 아빠가 만들어 준 거에서 야 얘따 가져라 이러나. 그치. 그 채찍 우리 아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흑인이 채찍 버리고 가는 이런 기분인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나는 거기서 아이언맨이 좀 웃긴 했지만 아이언맨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 일이 걸린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기분도 이해하잖아. 아이, 그렇지. 내가 내 친구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내 친구잖아라는 또 개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그런 좀 어른스러운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랑은 친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이언맨의 목숨을 끊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가 친구였는데 이렇게 됐다잖아요. 그 정도의 어른스러움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야지를 먹이고 아이언맨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걔 껍데기 벗기면 나한테 한 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가 술집에서 떠들고 다녔다 생각해봐. 돈만 많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군대는 주둔해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 기반 언론사에 이제 만평이 이런 만평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레블스를 오셀로로 묘사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오셀로가 흑인 주인공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정말 그 증오하고 싫어하고 아주 그 비겁한 그 백인 악역 이 사람이 이하고인데 전임 민주당 상원의원을 이하고로 묘사한 만평을 그렸어요. 그래서 타임 워크스 원더 만평 제목이 시대가 변하니 좋구만. 그러면은 그 만평은 사실 관심법이에요. 남부에 있는 모든 백인들을 다 이하고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보면은 내가 사실 남부에도 분명히 흑인 노예로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남부에도 있었고 많았어요. 비율상 적었을 뿐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만평 보잖아요. 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나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래서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정의가 승리했을 때 내가 적폐로 분류돼서 배제되고 조롱되고 내가 어떤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무대에 오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독한 거거든요. 정의란 말을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어릴 때부터 네. 정의를 구현하는 주인공들을 다룬 만화,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서 보는 만화부터 네. 뭐 어벤져스나 배트맨, 다크나이트 이 정도 수준까지 네. 갔을 때 봐도 정의 구현을 할 때 상대방은 대부분 중이들이에요. 빌런들이. 타노스 얼마나 빌런 중입니까? 중이병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세상을 네가 구할 필요 없어 임마 해도 안 돼 내가 구할 거야 이러잖아. 그게 그 중이들인데 왜 이렇게 악역은 중이밖에 없을까 제가 궁금한 적이 있어요. 좀 어른스러운 주인공 없는데 네. 악역이 어른스러워지면은 그러면 정의가 아니야. 그럼 걔는 걔의 정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구현하는 게 정의가 아닌 아닌 거지. 거죠. 그건 상대적인 거지 그냥. 네네. 내 신념일 뿐인 거지. 그건 정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역을 빌런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른스러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왜 배트맨이 그걸 잘 구현했잖아요. 네. 악당의 깊이를 주는 순간 갑자기 이 얘기가 산으로 가면서 배트맨이 과연 조커가 과연이라는 그런 갸우뚱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어떤 신선한 시각을 줬던 건데 정의라는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정의가 익었다는 것의 풍경을 당시에 북부 정치인들, 공화당 네. 그 지지자들, 북군 출신 사람들은 꽤 즐겼어요. 굉장히 신나있고 뉴스를 엄청나게 신나는 뉴스들을 소비했습니다. 그 신나는 뉴스 중에 로버트 스몰스라는 흑인의 그 모험담이 있어요. 남부의 노예였는데 네. 이 분을 소유한 노예주가 네. 백인 그 노예주가 배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배가 미국의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이게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증발돼가지고 군함으로 쓰였어요. 남부 해군에. 그런데 원래 이 배를 로버트 스몰스라는 노예가 몰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함선을 몰고 함선째 북군에 귀향해버려요. 귀순해버려요. 그리고 귀순하는 과정에 중간에 세워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귀순해버려요. 그래서 이 배를 바칩니다. 북군에. 남부의 배를 군함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랑 면담을 해요. 그래서 그 배에 함장이 되고 싶다 내가. 자기가 운전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그 남군의 대단한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미군의 해군 전력을 늘렸잖아요. 네. 당시에 배 한 척이 비싸잖아. 엄청 이거 지금도 보상금 비쌉니다. 나와. 그 다음에 함장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장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장교 연금 나와. 전공 포상금 나와. 전쟁 끝나니까 땅 줘.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큰 돈을 갖고 돌아가서 돈을 더 벌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일하다 보니까 주인들은 노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아야 되고 이익을 남기 이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주인의 집을 사요. 그러니까 그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그 주인집 만화님 있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혼자 남은 거야, 할머니가. 이 할머니를 작은 쪽방에 이제 지낼 수 있게 주는데 이게 배려해 준 건지 한여로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묘하죠. 좋게 생각합시다. 그분이 내가 아니길 빕니다. 그런데 이 저도 빕니다. 스몰스와 같은 예들이 많아요. 자, 전후의 폐허 속에서 노예에 의존해서 거대한 부를 이 남부 백인들은 축적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몰락합니다. 죽기도 많이 죽고 그 자리를 북군 출신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쾌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 농장 나랑 평생 알던 내 이웃집 가족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 가족들은 나 어디 살아서 다 죽었대. 북부 말투를 쓰는 북부인이 와가지고 그 농장주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점령군 와 있고. 그런데 그 북군 출신 중에 흑인들이 또 많았어요. 그쵸. 흑인들이 또 많았어요. 우리 왜? 얘기했었죠. 예, 왜? 북부에는 이미 흑인이던 뭡니까 백인이던 갖고 있는 땅들이 더 이제 늘어날 게 없어요. 많이 이제 부동산이 꽉 차가지고 남부에 남부인들 많이 죽었지. 남부는 땅도 넓잖아. 인구 밀도도 적고. 그러니까 새로운 부동산 부자가 이제 나도 돼야겠는데 흑인들도 돼야겠는데 남부가 만만한 거. 쟤네 전쟁에서도 지고. 인종차별주의자들 저거. 우리 군대도 저기 점령군으로 가 있는데 내가 군대 출신이거든요. 북군 출신이에요. 이런 흑인들이 농장주 노릇을 하게 되는 풍경들. 이런 게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남부 사람들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근데 그게 정의라는 거야. 이게 정의고 정의가 구현됐고 미국은 진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악감정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민주당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쵸. 부활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도 잃고 이웃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는데 근데 내가 잃은 게 정이라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뭐가 안 쌓이겠어요. 정의라고 치자. 아, 점령군 행세 그렇게 너무 신나게 하면 되겠어요? 같은 국민이라며. 기분 좋겠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아직은 하면서. 덜 된 거죠 뭐. 네네 그렇죠. 이 몰락한 백인들은 계속해서 배제되고요. 악감정을 물밑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군대가 점령군이 북부 점령군이 없었으면 스트레스라도 어떻게 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점령군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패잔병들인데 가만히 고개를 직스그리고 근데 속으로 투덜투덜 이 악감정이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층이 이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그전-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정말 남북 전쟁을 할 때까지도 민주당 지지자지 골수 지지자라는 건 없었어요. 이익이 맞으니까 이 당을 지지한 거지. 이제는 민주당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군 너무 싫고 공화당이 우리를 상대로 정의 구현했고 세상의 진보가 이뤄졌다라고 하는 그 풍경이 너무나 나의 정체성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을 내가 꼭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대쪽이 싫다면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거 지지할 수 있죠. 예. 크게 마음이 없더라도 지지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그 단계가 그 정도에서 그냥 내가 저놈이 싫기 때문에 이쪽을 지지하겠다라는 어떤 선택적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원래 이 당을 좋아했어. 그쵸. 그럼요. 로 넘어가잖아요. 아, 사실 옛날에 생각해보니 민주당은 이거 이 도로를 놓을 때도 참 잘했는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사람은 자기 편의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이 야 그래도 한나라당 애들이 이렇게 빨빨하게 이렇게 똑똑한 데가 있어. 국방은 뭐 약간 국방은 옛날에 어른들이 맨날 옛날에 한나라당이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한나라당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 구관이 명관이다. 해본 놈들이 뭘 좀 안다 뭐 이런 얘기 고기도 먹으네 어른들이 먹는다고? 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패배자가 승리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란 너무 쉽죠. 쉽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는 만약에 한 나라 국민이고 이제 국가가 통합돼야 된다면 진정한 영방이라면 사실은 북부 공화당의 입장에서 패배자의 기분을 고려해 주는 편이 더 현명했겠죠. 이게 미국이 USA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유나이티드가 안 되는 거지 뭐. 아직 세퍼레이트된 거지 뭐.
그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북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을 먹기까지. 그러니까 북부는 아마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자 남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외로운 마음이 그 분노, 악감정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의 대상이라 이해가 되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부 놈들 네. 전쟁에도 지고 말이야 사내답게 그러지 못해 골질하는 거야 지금? 골질하는 골질하는 거죠. 꼬라지 이렇게 부리고 꼬라지 부리는 거죠. 그럼요. 정확합니다. 처절하네. 남부의 백인들은 이제 슬슬 물밑에서 이제 그 공화당에 대한 악감정, 민주당이요 부활하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의 흑인들은 흑인이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쵸. 왜 못해? 하면 되지. 흑인이 이때 당시에 흑인은 공화당의 콘크리트가 돼요. 콘크리트 지지층. 자, 이게 공화당이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흑인이 뭐 대충 이때나 지금이나 그냥 대충 거칠게 구분했을 때 대충 흑인이 전체 인구의 미국이 전통적으로 10% 정도 된다 그러죠.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라틴계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근데 어쨌든 10%를 먹고 시작하면 대충 한 반 정도에만 근접시키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과반을 너무 쉽게 넘는 거예요. 좋겠다. 점수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자한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영구 집권 시나리오의 그런가요? 누가 흑인이야? 빨리 얘기해줘. 이건 이건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 빨리. 누가 흑인이야? 난 아니가 싶어. 뭐야? 다시. 우리나라에도 누가 흑인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게 지금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그걸 저지하면서 네. 이게 민주당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요 얘기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냥 결정해줘야지. 누가 흑인이야? 우리 중에 누가 흑인이지만 자한당이 결정해줘. 저는 흑인 될 거면 피지컬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좀. 아, 근데 흑인 후보 이제 이 경우에 흑인 후보는 많죠. 전라도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나이 성별 뭐 20, 30대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도 가능할 거고. 신안의 염전주는 흑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안의 염전주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안에서 그런 문화가 당연시되는 거 있죠. 노예노동 착취 이런 거 그거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지역주의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자, 지역주의를 인정하자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언제나 보편성에 입각한 상태에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자꾸 빠지는군요. 자, 지금 우리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흑인들이 대줬는데 지금하고 반대죠. 네. 지금은 흑인들 하면 대체로 민주당 거의 90%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런데 아직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이 소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흑인들의 변절자란 말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흑인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을 그 집안 전체가 세대를 공화당이 안 바꾼 사람. 예전부터 공화당이 지금까지 네. 갔다. 아직도 김일성 지지하는 사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남북 전쟁 이후에 혹은 그 전부터 이 즈음에 불을 거머쥔 흑인 가문들 있죠. 네. 이 사람들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화당 지지 흑인들은. 이분은 공화당이 승리한 전쟁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깔끔하네. 네, 의리가 있잖아요. 이후에 경제적 지위를 쟁취한 흑인에게도 공화당 지지 성향은 높게 나타나요. 근데 흑인 전체로 보면 공화당 지지 흑인은 10% 이하, 90% 이상이 현재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자, 이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래도 내가 먹고 됐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잖아요. 내 곳간이 차 있잖아요.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역사적 의리를 따질 수 있어요. 우리 흑인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공화당의 이 치열했던 공을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한 100년 15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복지정책 몇 개 더 해주는 민주당이 더 나한테 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 있는 거죠. 흑인은 의리가 없다. 가난한 흑인은 의리가 없다. 아, 영화 제목인데. 의리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조지 클루니 나오는 코미디 영화일 것 같은데. 의리랑은 상관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의리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네. 의리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흑인은 그 흑인들 나름대로는 민주당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 중산층 배경이에요. 공화당 지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게를 보면은 그 플랜테이션 집단 노예노동 그 목화밭에서 한 사람이 없어요.
초창기에 개항노비로 들어온 그 흑인 있죠. 그 흑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주인집 딸내미에 해당하는 아일랜드계 백인 여성과 최초의 그 흑인 고조할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루터킹 가문이 이제 존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카밭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은. 처음부터 공화당이 출범할 때부터 북부에서 노예 해방론이 등장할 때부터 흑인의 권리를 처음부터 인정받을 때부터 주요 지지자로서 함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 흑인이 흑인을 봤을 때 나 당연히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집안은 옛날부터 자기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부터 공화당 지지한다. 그러면 흑인들은 약간 고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쟤네 잘 사는 흑인이구나. 우리랑 다른 신분이네. 이런 고가운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 잘 사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즉 분명히 마틴 루터 킹처럼 초창기 개항노비 착취를 덜 당한 그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개항노비의 후손인 흑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정말 짐자처럼 끌려와가지고 목화 농장에서 막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 됐다가 학대당한 노예 노동하다가 갑자기 노예 해방이 되면서 자유를 얻은 흑인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자가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가 전자가 거의 대부분 더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에요. 아직도 그 유산이라는 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말 플랜테이션 노예 노동의 후손들은 야 니들은 좋겠다. 역사적 의리를 따질 그런 인문학적 의리를 따질 여유가 있어서 정말 좋겠네. 야 여기는 고가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피부색만 토착백이나. 그치. 피부색만 같다 뿐이지. 토착 KKK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을 배격하는 흑인 운동 집단 있잖아요. 네. 그 주요 논리가 마틴 루터 킹의 조상들 진정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 너네 채찍 맞아봤냐? 이것도 피해자 정치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현대에는 얽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블랙팬더 와칸다 형이 비브라늄으로 채찍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자, 1부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슬슬 오고 있죠. 현대적인 이 갈등에 우리가 현대 지금의 모습의 힌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내일 이번 주 내용을 또 싹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글쎄요. 글쎄요. 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오늘은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드립이 많았네요. 드림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또 할 얘기가 많았어요. 뭐 다음 회에도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 좋아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